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일, 이제 가을 날씨, 가을을 상징하는 10월.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1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환경으로서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모든 게 지금까지 온 거 감사하면서 어, 오늘은 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예우 및 지원 대상. 자, 국가유공자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유족과 가족이 국가유공자가 받던 예우로, 전체는 아니죠. 받던 국가유공자가 받던 예우 및 지원에서 대상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그 젊은 층에서 좀 궁금해 했고 또 질문도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 및 가족, 이게 이제 있기 마련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방송을 듣고 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법제처에 들어가면 국가유공자법,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법은 약칭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국가유공자법 이렇게 쳐도 일단 나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1577-0606으로 상담하면 여러분들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제가 또 설명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단에는 그 법률에 나온 내용을 모두 실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국가용자 유족 및 가족 예우 및 지원 대상,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이 누군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젊은 분들 중에서 손주, 뭐 손자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갖고 오시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도 이게 지원 대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예우 및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국가유공자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짤막하게 한 토막으로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조부모 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국가유공자법 제5조를 보면 한 문장으로 함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일단 여기만 봐도 일단은 그렇구나, 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단에 제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족의 범위를 상세하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일단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기를 찾아보시고 확실히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왜 먼저 찾아봐야 되냐면요. 무조건 1577-0606 전화하면 내가 좀 상세하게 물어볼 것을 놓치기 쉬워요. 전화상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고 좀 메모를 하셔요. 좀 궁금사항은. 이건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은 간단한 메모지다가 메모를 해서
이제 타이틀만 얘기하면 그 1577의 0606에서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내가 등산하게 되면 등산 장비를 준비를 해야 등산을 알찬 등산 그리고 또 보람 있는 등산이 되잖아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하면 신발이 좀 안 좋아서 오르기 어렵다, 지팡이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좀 얘가 좀 딱 걸맞지 않는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여기 1770606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려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를 딱 메모를 하세요. 그래야 속 시원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용자 배우자는 물론이죠. 그다음에 자녀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어 지금요. 국가용자가 사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제 대충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겠죠. 당연히 배우자겠죠. 자,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죠. 그 다음에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을 때 이제 조부모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일단 상세하게 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자,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됩니다.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가 생존에 있고 이제 그 국가유공자 처가 사망을 했는데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좀 여생을 좀 너무 힘들고 살기가 좀 해서 사실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지만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사실혼 이 국가유공자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외됩니다. 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결혼은 당연히 안 했겠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혼인신고도 하고 사실혼 관계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데 거기까지만 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또 사실혼 관계에 있다. 또 아니면은 혼인 또는 사실후 그 국가유공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가 없다.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되지만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까 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 지나갔지만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비속이 없어서 입양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양자 이제 자녀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 자녀가. 그러니까 양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직계 비속이 없어서 입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자는 단 한 명만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양자를 몇 명 받으신 분도 있어요.
자, 몇 명 양자를 둔 사람은 그의 양자들끼리 그 배분한 게 아니라 일단 제 한 명만 해당이 됩니다. 한 명만 양자는 일단은 한 명만 자녀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을 일단 부 또는 모로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생부, 그러니까 부모, 생부 또 생모 외에 생부와 생모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를 양육을 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제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모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결혼을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있으면서 이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키운 사람이죠, 그죠? 키운 사람을 일단은 유족 가족의 범위에 집어넣고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자, 직계 비속이 없어요. 직계 비속이 뭐냐면 아들 손자가 없는 경우요. 직계 아들 손자가 없는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단 유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우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 그러니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자매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 내용이 법이 좀 설명을 제가 봐도 조금 쉽게 해놓지 않고 약간의 좀 어렵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성질로 봐서 성질상 이 법이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없을 직계존속과 성년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는 제매. 이게 이제 일단 그 미성년자의 형제 자매가 없을 때는 제매에도 해당이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씩 풀어 가다 보니까 이 국가유공자법 5조가 이렇게 좀 해석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국가유공자가 이제 사망을 하니까 과연 유족이 누가 될 것인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지정할 사람들을 일단 제출하라고 일단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물론 잘못했으면은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시 그 유족 및 가족이 여기에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이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법 5조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받던 예우 및 지원 대상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가 받던 그의 혜택은 모두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0%는 지급이 안 되고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들에게는 이제 적절한 선에서 일단은 지원, 예우 및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국가유공자법 5조를 찾아보시고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하단에 기재해 놓은 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또 그리고 다음에 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1577-0606 이제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그걸로 전화하면 이제 이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이 여직원들이 이 전화를 받고 자기가 확신이 안 서면 그러니까 담당하는 그 부서로 또 전화를 연결까지 해줍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577-0606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이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누가 해당되는 건지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족으로서의 혜택 및 지원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제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당되시는 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닥치면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도 물론 신청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사이트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신청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사항은 아까 아래 하단에 전화로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